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론사 뉴스페이퍼의 이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이나 페이스북,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SNS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될수록 자신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치 않은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보존돼서 남는 문제들로 잊혀질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오늘은 잊혀질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존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내 데이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는요, 인터넷 발전에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카카오톡 혹은 블로그, SNS에 나머진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라는 것은 한번 사용되고 나면 휘발되나 우리 데이터들은 휘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주장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치 않은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의 사진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이 기록이라는 것이 항상 동일한 의견과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게 SNS의 발달, 그리고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몹시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이상의 금액을 받고 사람들이 원치 않은 데이터를 지워주는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0만 원에서 보통은 10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편한 일들이나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될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개인도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이나 이런 논의가 해외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면 해외 사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잊혀질 권리와 함께 부딪힌 거는요, 표현의 자유와 기록의 자유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 자유 기록의 의무 등이 상충하여 절대적으로는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게 최종적 결론인데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언론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의 데이터들이라 하더라도요, 그 데이터들이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행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문자를 보낸 건 상관이 없는데 공공에게 있는 행위는 대자보를 붙인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이나 길거리에 저희가 사진이나 글을 써서 붙여놓은 거와 비슷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붙일 자유도 있겠으나 떼는 자유로 있을 때는 이미 공공에게 유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발화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는 게 무한정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해외에서의 인식이었습니다. EU 사법재판소의 경우 개인정보가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검색 엔진에 안 잡히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검색 리스트 삭제권이며 정보 자체는 삭제되지 않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들 뉴스를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이 될 겁니다. 이것들에 검색이 됐을 때 홈페이지 기사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검색 엔진에만 안 잡힐 정도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언론의 자유가 더 우선시됐다는 겁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게 무한정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검색이 안 잡히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 언론사의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검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언론사 문제나 대부분 사회적 문제들이기보다는 좀 더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이 되겠죠. 다만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게 절대적이고 우리가 우선시하여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법으로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 삭제 또는 반박하는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네,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 조치 등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알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그리고 이 임시는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삭제하고 싶더라도 누군가 그 삭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는 조치되고 다시 풀립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가 보장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하에서만 된다는 점, 역시나 한계점이 명백하게 있다는 지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물론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법은 명예훼손법에 가까워요. 정확하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은 아니라는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 명시적으로 경하거나 법이나 판결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삭제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오롯이 방해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만 가능한 지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들을 만들 때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타인을 명예훼손하거나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나에게 나중에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라는 조심성이 필요한 거죠.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SNS를 할 때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두세 번 되뇌어 보라고 하죠.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삭제가 자유로운 지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P로 인해서 아무리 익명을 갖고 있더라도 추적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지점까지 가게 되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 점도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총 3가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그리고 통신사 확인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가입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면서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는 곳은 아니고요. 자신이 원치 않은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데이터나 혹은 명예훼손이 일어났을 때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3 사이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와 네이버 신고센터는 타자가 만든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특히 유튜브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 내역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타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넣는 신고센터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주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바로 받아 적으십시오. 자, 이 각 주소들 유용하게 사용될 거예요.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들의 사이트 한 번씩 검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을 하거나요, 1년에 한 번씩 세금 정리들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데이터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도용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관리하고 처리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마시고 1년에 한 번쯤은 여기 나온 사이트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죠. 각각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열람 등 신청 현황 확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은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열람 신청입니다. 사실은 본인 확인 내역 조회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도용된다 안 된다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가입을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사이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혹은 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쓴 사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개인정보 열람 등의 신청 등이 중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증 방식들 아시죠? 공인인증서도 좋고요. 휴대폰도 좋습니다. 인증을 하면 인증기간에 전송되고요. IPN이나 인증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서 보다시피 조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손쉬워요. 인증만 하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방금 했던 사이트들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해놨어요. 자, 여기서 넘버 2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가입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더 이상 이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고 활동한 내역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중에 2번 사이트를 탈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보시면 동의를 하면요. 권리 위임을 하게 돼서 이곳에서 이 문제를 대행하게 됩니다. 다른 조치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정부에서 이 데이터들을 삭제해주고 회원 탈퇴를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는요, 사실은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유튜브일 것 같아요. 남이 올린 영상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쓴 댓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권리 침해에 해당하실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로도 신고를 넣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로 신고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물론 유튜브는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고센터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기사가 쓰여졌거나 자신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연락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종결된 당연히 추후 보도 형식도 있을 거고요. 법적인 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가 자신의 반론권을 보장하라, 혹은 자신의 문제가 있는 지점을 이야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들을 하셨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될 겁니다. 언론사에 있는 기사를 무조건 내리거나 삭제할 수는 없고요. 반론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내가 만든 데이터와 내가 가입한 것을 삭제하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고요. 타자가 만들었을 유튜브나 언론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듯 결국에는 정보도 내가 관리해야 될 일종의 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나 세금, 돈처럼 정보도 관리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는 법을 익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익히셨는데 못하시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실 때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오늘 배운 거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나 어려운 지점이 있으셨다면 앞에 있는 주소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십시오. 고객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퍼 대표 이민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